들은 그 액티바이즈 그 차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 차트는 제가 가장 이 PM 제품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또 차트 중에 하나예요. 이 모세혈관 12만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는 차트죠. 사실 제가 그 파워 칵테일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사실 저희가 회사에 대한 얘기 또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품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그 스프링 노트에서는 파워 칵테일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 액티바이저부터 먼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흐름상. 액티바이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베이직스를 설명하면서 이 베이직스와 액티바이저가 하나로 되어 있는 제품이 파워 칵테일이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자, 오늘 스프링노트의 교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스프링노트를 고객과 미팅을 넘길 때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제 언급하는 건 지금 보시면 이 사진에 보시면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지금 건강한 사람의 혈관은 이렇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 혈관들이 막혀가면서 우리는 나이를 먹는 거고 노화가 되는 거다. 뭐 어찌 보면 이 혈관이 막혀간다는 거는 우리가 죽어간다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이 혈관이 막혀가는 게 이게 노화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사람은요 어찌 보면 이런 혈관 덩어리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어요. 혈관 덩어리로 온몸이 이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라고 하잖아요. 12만 킬로면 거의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도는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혈관들이 우리 온몸에 뻗어 있어요. 특히나 우리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약 70억 가닥 이상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액티바이즈가 왜 중요하냐. 이 액티바이저는 일명 산소주스다. 때로는 세포 에너지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세혈관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자, 우리 혈관에서 우리가 NTC가 나오게 된 게 어떤 이유에서 나왔죠? 우리가 어떤 영양소를 먹으면 그 영양소가 세포까지 도달을 하고 또 세포에 제대로 잘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NTC예요. 그런데 그런 영양소,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영양소가 뭐라고요? 예, 산소입니다. 제1 영양소가 산소고요. 그 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미네랄 이런 모든 영양소들이 결국 이걸 운반하는 건 뭐죠? 혈액이에요. 즉 혈관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운반합니다. 제가 어떤 표현을 많이 하면 요즘에 이 혈액이 택배 기사다. 이 택배 기사가 잘 보세요. 산소를 어디서 갖고 와요? 산소를 우리가 숨을 쉬어서 공기 중에 20% 산소인데 숨을 쉬면 폐로 들어와요. 폐포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이 들어올 때도 모세혈관을 통해 들어와요. 들어와서 혈액이 그 산소를 운반하는 거죠. 택배 기사가. 택배 기사가. 그리고 영양소 내가 입으로 먹어서 입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 흡수하는 기관이 장이에요. 식물의 뿌리 같은 기관이 장입니다. 소장. 소장에서 그 영양을 흡수하거든요. 그 흡수한 영양이 누가 운반하죠? 혈액이 운반해요. 이 혈액은 이러한 혈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택배 기사인 혈액이 산소는 그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 중에서도 헤모글로빈에서 이 헤모글로빈 하나에 2억 5천 개 산소 분자가 달라붙어서 같이 운반이 되어지고 영양소도 이 혈액 속에 함께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필요한 영양소에 그런 영양들이 산소와 영양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포로 넘어갈 때 마지막 혈관이 모세혈관입니다. 즉 이 액티바이저는요. 이런 모세혈관을 뚫어주고 팽창해주고 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게끔 해서 세포까지 전달한 마지막에 있는 그런 혈관을 관리해주는 모세혈관을 관리해주는 게 액티바이저예요. 그러면 특히나 뭐 액티바이저의 뭐 나이아신, 비타민 B3 같은 경우가 혈관을 모세혈관을 확장 팽창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액티바이저가 이런 어떤 산소, 헤모글로빈의 양을 증가시켜서 산소를
최대한 많이 갖고 운반하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산소 주스라고 하는 거고, 이 액티바이즈 안에 산소가 있는 게 아니라 산소를 끌어주게끔 해주는 제품이 이 액티바이즈예요. 그리고 이 산소가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품이 액티바이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뮤노겐은 뭐냐? 뮤노겐과 액티바이저가 뭐가 다르냐? 둘 다 혈액순환, 혈관 건강에 관련이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요즘 많이 합니다. 액티바이저는, 즉 쉽게 얘기해서 이런 혈액이 택배 기사고, 자, 택배 기사가, 자, 우리가 어떤 도로가 막혀 있어요. 택배 기사가 이제 산소와 영양을 데리고 택배 기사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도로가 막혀 있어. 그러면 그 도로에 차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들을 우리 앰뷸런스가 쫙 지나가면 그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액티바이즈의 역할이라면, 윤호계는요, 이 도로를 관리하고 보수해주는, 즉 도로공사, 이 도로를 관리하고 보수해주는 역할이 민호겐이에요. 자, 그 도로공사가 어찌 보면 민호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들이 있는데 도로가 막 아스팔트가 막 깨져 있고, 또 막 딱딱하게 돼 있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콜레스테롤이나 이게 막 쌓여가지고 막 플레가 막 돼 있고, 좁아져 있고, 딱딱하고, 그러면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즉, 도로공사가 도로를 관리하듯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뮤노겐이고, 또 액티바이즈가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데, 막혀 있는 것들을 뚫기 힘든, 이런 거 있죠. 도로에서 앰뷸런스가 왱 하면서 이렇게 띄요 하면서 문 열었는데 안 열어준 데 있어.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열어주게끔, 모세혈관이 막힌 부분을 다이마스처럼 펑 터트려주는 게 뮤노겐이에요. 그러니까 뮤노겐 액티바이저는 둘 다 혈액순환에 관련된 제품이고, 어떤 혈류 양이라든가 이런 혈관을 관리해주는 건데, 뮤노겐과 액티바이저는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해되시나요? 자, 어쨌든, 자, 이 액티바이저라는 제품을 이 차트를 좀 시작할 때, 먼저, 우리 혈관은 12만 킬로다. 우리 몸은 혈관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 모세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은 거의 이 혈관들이 막혀가는 게, 내가 나이를 먹으면 막혀가는 게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노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세혈관 같은 경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혈관의 중요성, 그리고 70가닥 정도가 나눠져 있는데, 그 막힌다는 거는 어떤 세포에는 산소와 영향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산소 영향을 제대로 못 받는 세포들이 생겨나면서 내 몸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 차트에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액티바이저 같은 경우가 이름이, 아시겠지만, 이름부터도, 이게 액티바이저 의미를 알면요. 바로 제품을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액티바이즈. 이 뜻이 뭐죠? 액티바이즈, 즉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뭘 활성화시키냐? 즉 잠자고 있는 세포들을 깨워주는 것도 액티바이저 역할 중에 하나예요. 자, 수면세포라는 게 보시면, 우리가 이 산소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까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 지금처럼 모세혈관이 막히고, 특히 어혈 같은 거, 또 피가 끈적거린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산소가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달이 안 된다면, 보시면 산소가 100이라고 하면요, 산소의 양이, 산소에 공급되는 산소가 80%, 20% 정도 떨어졌어요. 80%밖에 안 돼, 60% 이 사이가 되면요, 이 정상세포가 잠을 잡니다, 잠을. 휴면세포라고 하죠. 여기 잠을 잔다. 그리고 이 잠자고 있는 세포들을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된다라면, 이 휴면세포가 깨어나겠죠. 그래서 액티바이저가 활성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가요, 60% 미만으로 떨어지면요, 이 휴면세포가 염증세포로 바뀌면서 종양까지 되는 거예요, 종양. 그리고 4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게 암세포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세포가 생기는 이유를 에드 맥케이라는 박사가, 산소치료의 권위자인 에드 맥케이 박사가 이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포가 필요한 산소의 60% 잃어버리면, 40% 이하로 떨어지면 암세포를 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액티바이저 말 그대로 어떤 활성화시키는 휴면세포가 종양세포로 넘어가기 전에 산소가 공급이 돼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액티바이저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액티바이저 완전 정복이라는 어떤 동영상을 1, 2, 3,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로 만들어 놓은 것들 계속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좀 정확히 다시 한번 알고요. 오늘은 이 스프링 노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한 요 정도만 간단히 터치하는 수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차트가 이거죠. 이 차트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결론은 영양과 산소를, 산소 영양의 제일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이런 영양소를 멀리 떨어진 세포까지 산소를 전달하는 그런 제품이 액티바이즈인데, 이 액티바이즈는 풍부한 8가지 종합 비타민, 즉 비타민 B 복합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뭐가 다르면 폴리페놀 복합체 형태의 천연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타블렛이나 이런 캡슐 그런 형태가 아닌, 우리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과라나라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일단 비타민 B 복합제가 8개 다 들어가 있다.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비타민 B는 이 8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보시면 여기 비타민 B1이 티아민이고, 티아민, 비타민 B2가 뭐죠? 자, B2가 리보플라빈이고요. 비타민 B3가 나이아신이고, B5가 판토텐산이고, B6가 피리독신이 B6고, B9이 엽산이고요. 그리고 B12가 코발라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여기엔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액티브 안에는 비타민 C도 들어가 있습니다. 90mg 정도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비타민 B 복합체가 8개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언급해야 될 게 비타민 B 복합체는 수용성 비타민이고 에너지 대사에서는 꼭 필요하다. 내가 무언가 먹었는데 내가 항상 기력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비타민 B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비타민 B는 8가지 비타민 복합체가 함께 있어야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협업을 통한 조화로 있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는 부분,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비타민 B는요, 인체 효소 화학 반응에서 그 반응을 활성화하는 조효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밥을 막 먹고 나서 액티바이저 10스푼을 먹어도요, 프로셔서 안 나와요. 왜? 그때는 이런 대사효소를 쓰인 게 아니라 그때는 거의 소화제 같이 소화효소 쓰여버립니다. 비타민 복합체가. 그래서 우리 액티바이저가 대사 어떤 작용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떤 뭐라 그러죠? 효소가 소화효소가 아니라 어떤 대사효소로 좀 쓰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액티바이저를 그런 공복에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요. 비타민 B 복합체에 대한 거는 방금 8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이거 하나하나 다 될 필요는 없고,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비타민 복합체는 함께 있을 때 오케스트라처럼 효과를 발휘한다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단일로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비타민 B 복합체는 여러 가지 같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차트에서 요 의미를 얘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액티바이저는요, 혈액순환, 특히나 모세혈관, 혈액을 생성을 촉진해서 완벽한 비타민 B군이다라는 부분과, 이 비타민 B군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헤모글로빈수를 증가시킨다는 말이 산소를 많이 땡겨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들. 그리고 12지장에서 단 5분에 산소와 영양을 어떤 흡수시키는 그런 제품이 저희 제품이고, 그리고 비타민,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요 비타민 B 복합제 중에서 나이아신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좀 언급을 해야 되죠. 나이아신 B3는 언급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 나이아신은요,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비타민 B3를, 나이아신을 한 번에 100ml 이상 정도 섭취하면 피부에서 프로스타글라딘, PGD2, 프로스타글라딘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면서 모세혈관이 팽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뚫어준다는 말이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 혈액 속에 있는 이 지방들도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피를 끈적거리지 않게 해주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모세혈관이 팽창하면서 일시로 피부가 따끔거리고 붉게 변하는 현상. 이게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이에요. 근데 꼭 100mg이 아니래도 민감하신 분들은 한 50mg만 들어가도 반응이 나오고요. 자신이 한번 이렇게 액티바이저 드셔보세요. 그러면 자기한테 나이아신 플러시 현상이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나한테는 이런 플러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요번에 업그레이드된 액티바이저, 뉴 액티바이저 같은 경우는 한 스푼에 이 나이아신이 10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3스푼을 먹으면 30mg이거든요. 그래서 그 30mg인데 100mg이면 그 10스푼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6스푼만 먹어도 그 새로 바뀐 나이아신을 먹으면요. 이게 현상이 좀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공복되는. 그런 거 체크해 보시는데 이런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민감하신 분은요. 그 파워 칵테일만 먹어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오신 분들이 있다. 어떤 개개인마다 이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이 나오는 거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100mg 이상 섭취하면 원래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안 나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많이 막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지방에 녹아있는 그런 독소를 디톡스하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에 녹아있는 그 지방을 빼주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좋은 거죠. 좋은 부분들이고, 예. 그래서 이런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플러스 현상 언제 나오냐? 저도 이 액티바이저스 먹을 때마다 어떤 때는 심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닐 때 나오고 있는데, 자, 건강한 사람은 탈수 증상이 있거나 에너지가 고갈될 경우에 가볍게 나타난다. 약간 가볍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는 안 나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액티바이를 처음 먹는 분들은요, 사실 우리가 6스푼, 9스푼 정도 먹게 하면은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액티바이 열심히 먹다 보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적응되고 혈중에는 비타민 B3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있으면. 그런데 어떤 날은 확 나와요. 그런 이유는 내가 좀 탈수 증상이 있거나 에너지가 좀 고갈될 경우에는 나옵니다. 예. 그리고 비타민 B3가 약간 부족한 사람은 50mg만 섭취해도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이고, 또 화학 약물의 장기 복용으로 약 드시는 분들, 이런 화학 물질이 내 몸속에 배출되지 않고 있어. 내 몸속에 축적되어 있을 경우에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심하게.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라든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사람들, 그분들은 심하게 나오는 경우는 그분에게 어떤 약을 장기에 복용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진짜 혈관이 많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피 속에 지방이 많고 피가 끈적거리고 어혈류도 많고 이런 분들이니까 이러한 나이아신 플러시 현상만 봐도 그분의 어떤 현재 그 혈액이나 어떤 혈관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3가 매우 부족한 사람은요. 역시는 격렬하게 나타나면서 위 통증까지 있는 분이 있어요. 메스꺼움, 빠른 심장 박동, 피부 발진이 정말 된다.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모세혈관이 심하게 막힌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나이아신 플러스는 언제 나타나냐? 이 부분, 이 자료는요, 따로 갖고 계시면서 우리가 고객과의 어떤 시연을 해줌에 있어서 시험을 시켜주는 부분에서 꼭 언급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 이러한 액티바이저를 4주간 열심히 드시면 한 달 정도 산소의 흡수율이 15% 정도 업이 된다.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은요, 6개월 트레이닝한 효과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액티바이저를 4주만 먹어도 흡수율이 확 높아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액티바이저 먹으면 당연히 이런 플러시 현상과 동반돼서 표면의 온도가, 체온이 1.5도가 상승하는 기대 효과가 있으면서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5배 이상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도 그냥 언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백 효과도 있다.
비오틴이 하루에 필요한 양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좀 바뀌었어요. 조금 줄었으니까. 이러한 실제 제가 액티바이저를 열심히 먹어서 그런지 예전보다 피부가 좀 하얘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비타민 B1, B2, B6, 코발라빈, 12, 나이아신, 비오틴, 파토닌, 엽산들 이 8개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비타민 B9는 에너지 형성에 꼭 필요한 거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정상적인 대사에 꼭 필요하고 세포 및 혈액의 정상적인 구조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액티바이저는 이 또 과라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과라나. 과라나는 아마존의 산삼이라고 하는 그런 스태미너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인데 그래서 이 과라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과라나예요. 그냥 얼뜻 보면요, 진짜 눈 같아요, 눈.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그 아마존에 있는 산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루를 해서 먹지 않습니까? 응? 자, 근데 이 과라나가 과라나에는 탄닌 결합형 그런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집중력을 높여주고 또 지구력, 어떤 내가 힘이 좀 덜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실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대치동에 있는 어떤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과라나가 굉장히 많이 강추됐던 그런 제품인데 이 과라나의 어떤 양리 효과 같은 경우 요약해 보면 이 과라나를 아마존 원주민들은 천 약물로 사용해 왔고 오랜 기간 동안 과라나는 보신 것처럼 피로 감소, 에너지 증강, 집중력 강화에 효과가 있고 과라나는 심장 건강, 눈 노화 방지,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실제 저는요, 눈이 좀 침침하고 좀 피곤할 때 이 액티바이저를 6스푼 정도 딱 먹으면 눈이 확 밝아지는 걸 많이 느껴요. 느끼는데 이러한 눈 노화 방지에도 왜 그러면 이 눈에도 이 무수한 모세혈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세혈관에 눈에 영향을 넣어줘야 되는데 혈관에 막혀 있으면 흡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액티바이저는 이런 눈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감소에 효과도 있죠. 왜? 근데 그 혈액 속에 있는 지방들도 연소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과라나는 진통 완화, 만성 설사 개선, 변비 완화, 항암 효과가 있다. 자, 보시면 과라나는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삐끗했어. 그럴 때 액티바이저를 조금 메가역법으로 드시면 감쪽같이 그게 없어지는 경험들이 굉장히 그런 체험사가 많이 있습니다. 약간 삐끗했을 때. 담이 달려요. 담은요, 갤린필 드시면 돼요. 갤린필. 드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 과라나는 항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액티바이저는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아주 정말 그 먹는 산소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 저희 액티바이저잖아요. 과라나 수축물을 50에서 75mg 섭취의 양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런 말도 있고, 이런 과라나에 대한 것도 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비트뿌리 분말에 대한 것도 이 액티바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비트뿌리 분말. 이 비트뿌리 분말이 방금 말씀드린 암 환자들한테 또 과라나도 항암 효과가 있고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뿌리 분말은요. 암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준답니다. 이게 DNA 메틸기라 그래서 비트에 이 비트뿌리 분말에 메틸기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DNA를 메틸화해서 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뭐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자 한번 비트뿌리 분말도 우리 액티바이저에 들어가 있는데 이 비트뿌리 분말도 역시 항암보다도 이런 암세포의 유전자의 수치를 꺼서 암세포 활동을 멈춘다. 이것도 항암이죠. 예,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과라나도 이런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 이 비트뿌리 분말도 암 유전자 스위치를 꺼서 암세포 활동을 멈추는 이런 것도 우리 액티바이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떤 그 추출물이니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액티바이저에 대한 거는 고객과 미팅에서 차트를 이용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액티바이저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동영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학습할 수 있는 자료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차트가 요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도 이 결론 이런 차트들 내용들이 산소의 산소의 답이 있다. 자,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고 암을 어떤 항암하는 데 액티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고압 산소 치료를 통해서 종양 증식을 감소됐다, 종양 대사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당연히 세포 하나하나의 그런 우리 몸이요 저산소증이고 내 몸의 어떤 체액들이 산성화되면 그게 암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을 다시 저산소증에 산소를 충분히 넣어주고 내 몸이 산성화되어 있는 내 몸을 약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면 그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발동되면서 이런 어떤 암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산소결핍이 암을 유발하는 이유다. 저산소증. 그리고 항암을 높이는 특급 비법, 산소를 잡아라. 이런 엄청난 얘기들, 산소 부족이 곧 암 발생의 원인이다. 노벨 생리학상도 이 세 분이 세포의 산소 이용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 산소가 이 암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 세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내용이 여기서 이제 세포가 산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암에 그래서 어떠한 그런 환경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이 세포가 저산소증에 걸리고 즉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내 몸이 내 몸이 약간 체액들이 산성화되면 이런 암세포들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